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규제는 계속 바뀌고 집값은 떨어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은 몇 억씩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깊어집니다. 오늘은 5천만 원이 있다고 했을 때 더 좋은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유디입니다. 요즘 다양한 부동산 정책 속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대출 규제도 나오고 금리 인하도 나오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피디님이 집을 산다고 하면은 어떤 유형이 떠올라요? 내 집 마련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디님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직접 실거주를 하는 집을 산다 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1억 이상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내가 실거주를 할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저같이 평범한 직장인들은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선 다 이 방법을 거쳤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집 마련 vs 투자. 여러분들 과연 나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 매수한 집에 실제로 내가 거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근데 투자는 내가 집을 사지만 그 집에 내가 거주하지는 않고 전세입자나 월세입자를 거주를 시키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은 내 성향이 약간 안정성을 추구한다.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은 내 집 마련이 좋습니다. 투자는 뭔가 도전적이다. 나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그래서 내가 당장은 전월세에 살지만 미래에 조금 더 자산 가치, 조금 더 미래 가치를 두고 선택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향에 따라서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이 안정성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 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맞는 그 자산의 가치의 상승을 할 거예요. 이 내 집이. 그러니까 한 채의 상승이 여러분들이 추구할 수 있는 자산의 상승으로 나타날 겁니다. 근데 투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집 마련을 했을 때는 2억이 올랐다면은 투자를 했을 때는 내 집 마련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미리 사놓는 거기 때문에 3, 4억이 올라갈 수 있겠죠. 당장은 전월세에 내가 살고 있지만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야 될 수는 있지만 5년, 10년 뒤에 자산의 가치로 따졌을 때는 훨씬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은 물가 상승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이고요. 투자는 물가 상승을 뛰어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피디님 지금 얼마 있으세요? 저 지금 딱 한 5천? 투자는 평균적으로 5천만 원 정도 있으면은 괜찮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이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5천만 원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지방이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을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여드릴 단지는 3호선 역세권입니다. 3호선이 강남을 지나가고요. 그리고 종로 업무지구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3대 업무지구인 강남, 종로, 여의도 중에 2개 업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30평대 아파트입니다. 네, 이런 단지를 지금 5천만 원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는 고양시이고요. 고양시는 서울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2순위로 선택하는 지역이에요. 특히 서울 도심, 광화문, 종로 이런 업무지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서울 도심 업무지구를 지나는 3호선 역세권의 집값이 고양시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과거에 1억 7천만 원, 투자금 900만 원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상승장이 되자 3억 4천까지 올랐던 단지입니다. 근데 이랬던 단지가 현재 가격이 2억 4천으로 떨어졌고 투자금은 4,900만 원 정도 소요되네요. 마찬가지로 과거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다음에 상승장이 되면은 지금 2억 4천만 원이었던 매매가가 최소 3억 4천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900만 원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1억 정도는 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방금 보여드린 지역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5천만 원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수원이고요. 수원의 특징은 서울 접근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수원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삼성전자 본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 용인,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수원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원 역세권의 단지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투자금 4,200만 원입니다, 지금. 네, 수원 역세권 20평대 아파트가 4천만 원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아쉬울 수 있으니까 한 군데만 더 보여드릴게요. 인천 부평입니다. 부평은 30평대 아파트도 5천만 원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도권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만 하신다면 이런 단지들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영원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생각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샤넬백 떨어지면 어때요? 여러분들 샤넬백이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거 샤넬백 가격 떨어져서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혹은 남성분들 벤츠 가격이 갑자기 3천만 원이 떨어졌어. 그럼 이거 벤츠 가격이 떨어져서 안 좋은 건가요? 이런 생각 하시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아파트는 그런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샤넬과 벤츠는 좋은지를 알아요. 가치를 안다는 거죠. 가치를 아는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거 가격이 싸졌네? 앞으로 더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세일 기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아파트는 여러분들이 샤넬과 벤츠만큼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거 싸졌네? 이거 기다리면 다시 올라가겠구나가 아니라 이거 싸졌네? 더 떨어지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치가 좋은데 가격이 떨어지면 그건 기회인 겁니다. 여기서 잠깐, 싸다고 아무 아파트나 사면 안 됩니다. 최소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투자 예정단지 주변에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매매 가격이 비싼지 확인한다. 주변 단지와 비교하여 전세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한다. 그러면 유리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잘 찾으셨던 거예요? 처음에 제가 엄청 헤맸어요. 굉장히 막막했고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게 내가 맞는 길일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전세 대출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전세 자금 대출도 몰랐기 때문에 신용 대출을 받고 더 높은 금리로 제 전세를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돈도 엄청 적었어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여주신 단지를 만약에 살려고 하면은 그냥 내가 내 집을 사는 거랑 이렇게 투자로 사는 거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차이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먼저 내 집 마련을 어떤 과정으로 거치게 되는지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내 집 마련은 종잣돈을 확인해야겠죠. 플러스 내가 대출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얼마 정도면 내가 이 대출을 감당할 수 있을지 대출 이자를 상환하면서 이 대출 한도를 확인해야 돼요. 예산이 나오겠죠? 이 예산을 가지고 후보 단지를 결정합니다. 이 후보 단지를 결정할 때는 내가 직접 살 집이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도 고려 대상이 되겠지만 내 삶의 질도 고려가 돼야 돼요. 내 직장과의 출퇴근 거리,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주변 환경이나 학군까지도 고려를 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후보 단지를 결정합니다. 다음 세 번째, 가서 본다. 부동산도 들어가고 집주인과 얘기도 해보고 이 집의 장점이 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결정해서 산다. 이게 끝이에요.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종잣돈 확인하는 건 똑같아요. 5천만 원 이상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투자는 대출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목돈이 들어갈 일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 투자의 대출을까지 활용해서 집을 매수했다면은 나중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진 않습니다. 오로지 이 종잣돈으로만 투자를 합니다. 두 번째, 이 종잣돈에 맞는 후보 단지를 탐색하게 되는데 내 집 마련에서는 매매가만 봤다면은 투자에서는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를 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종잣돈이 5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5천만 원이 덜 될 수 있는 단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3억이면은 최소한 그 단지의 전세가가 2억 5천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보는 거예요. 가서 보는데 여기서 내 집 마련과 차이점은 내 기준에서의 삶의 질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단지가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 건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은 제가 이어서 바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번째, 가서 봤죠? 근데 이 단지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실거주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은 매수하고 내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투자는 전세입자까지 맞춰야 돼요. 그래서 매수하고 다섯 번째, 전세입자를 맞춥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잔금을 치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투자 세팅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왜 이걸 아예 몰랐을까요? 그 PD님처럼 그 개념을 몰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알려주는 데가 없으니까. 학교에서도 안 알려주고 사회에서도 안 알려주고.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고 나서 재테크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있는지 한번 대부분 없을 겁니다. 제가 2014년에 처음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첫 월급이 100만 원대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나름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공무원에 합격했는데 딱 첫 월급을 받아봤을 때 이게 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히니까 좀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었어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제가 공무원 5년 차에 다른 기관으로 파견을 갈 일이 있었어요. 네, 그때 만난 그 상사가 저를 보고 좀 안쓰럽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디야, 일은 열심히 하는데 좀 미래를 생각해보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제 카톡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좀 보내주셨습니다. 네, 제가 그때 계기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뭐 영화를 봐도 여행을 가도 뭐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해도 뭔가 마음속 안에 해결하지 못한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미래는 어떻게 하지? 난 지금 돈으로 집도 못 사고 여자친구 책임질 수도 없고 난 미래가 안 보여. 근데 현실은 살만해. 괜찮아.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지? 근데 이런 해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막막한 공허함이 정말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그 공허함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하게 됐냐면 이걸 안 하게 됐을 때 제가 벌어진 일을 역으로 생각했어요.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저는 계속해서 박봉의 공무원 월급으로 생활을 해나가야 되고 집도 살 수 없고 이런 일을 예상하다 보니까 투자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뭐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 제 삶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를 몰랐을 때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회피했어요. 그냥 나는 평생 전월세 살면 되지 않아? 왜냐면 공무원이니까 60살까지 월급 나오니까 박봉이라도 전세대출 이자 갚으면서 그냥 살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냥 자기 위안을 한 거죠.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회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희망이 많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를 하고 나서 이제 내 집 마련도 성공했고 은퇴도 했습니다. 정년까지 이제 다닐 생각을 했었는데 30년 빨리 퇴직도 하게 됐습니다. 와이프도 일을 그만뒀습니다. 제 아이가 이제 1살인데 아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제가 다 책임질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제가 자금적으로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엄청 좋을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돈이 많아진 거에 대해서는 감정이 크게 없었어요. 근데 더 좋았던 점은 제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자신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나 승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승진 못하면 어때? 내 자산을 내 실력으로 이끌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회사 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오히려 회사 성과가 좋아졌어요. 네, 회사 성과가 좋아지고 성과급도 많이 받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제가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모든 분야에서 이런 자신감이 올라오다 보니까 제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생기더라고요. 40대 초반 정도의 여성분이었어요. 미혼모시더라고요. 갓난 아기가 있었어요. 갓난 아기가 있고 이제 40대 초반 미혼모셨는데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어떤 지역에 가서 이틀 정도 아기를 이렇게 업고 다니면서 부동산을 다 들어가 보신 거예요.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안쓰럽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대요.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갓난아기를 데리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 지금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시장도 아니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게 아니면 앞으로의 삶이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안 드신 거예요. 그 수강생분은. 그래서 이틀 동안 부동산 매물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투자도 하셨고 그 물건이 지금 한 1억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수강생이 그 사연을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그 강의 듣고 제가 투자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뭉클하면서도 정말 안 되는 게 없구나
네, 이게 다 마음의 문제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은 다 결과를 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속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난 지금 괜찮아. 월급도 받고 있고 가정도 꾸리고 다 괜찮아. 근데 앞으로는 어떡하지? 앞으로 아이가 자라게 됐을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럼 내가 어떻게 책임지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그걸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도 책임지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면은 할 수 있을 텐데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멈춰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뭐 구해저울부 같이 진행하고 있는 뭐 너나이님 그리고 강화문 금융님 이런 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현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불리는 방법 이전에 돈을 모은다, 그 돈을 번다 이 부분에서 알려주는 강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테크 기초반을 준비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단계, 돈을 버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재테크 기초반에서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너나이님이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통장 쪼개기, 뭐 연금 저축, 뭐 보험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2강에서는 광화문 금융너님이 펀드나 ETF로 안전하게 돈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강에서는 저 권유디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돈을 버는 방법, 돈을 모으는 방법부터 돈을 불리는 방법까지 모두 다 배우실 수 있으실 거고요. 한 번 배우시면은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노하우를 강의에 담았습니다. 재테크 기초반 강의는 기존에 찍었던 강의를 그대로 송출하는 게 아니라 매회,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런칭할 때마다 그 시장 상황, 그리고 그 시기에 맞는 투자 방법을 계속해서 리뉴얼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는 지금 시장에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강의 교환에 담았고요. 저와 같이 평범한 직장인분들이 돈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자부합니다. 무조건 강의를 들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처럼 박봉인 직장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것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저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